딜라이브 뉴스가 마련한 연중기획 시리즈 주거 부동산 어디로 어느덧 마지막 순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두 번에 걸쳐 그동안 다뤄왔던 주거 부동산 정책과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해볼 텐데요.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의 김인만 소장 자리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에 지난해부터 이 정부와 서울시가 좀 하루가 멀다고 지금 부동산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너무 자주 발표되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운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이런 정책의 방점 어디에 찍혀 있는 걸까요?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명확합니다.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택시장 안정, 두 번째는 서민 주거 안정입니다. 예. 주택시장 안정은 집값이 너무 올라도 안 되고요. 너무 빨리 내려도 안 되는데 빠르게 내리는 걸 경착륙이라고 하고요. 네. 서서히 안정이 되는 걸 연착륙이라고 하는데 작년 4분기였죠. 너무 금리 인상 때문에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네.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풀면서 이제 연착륙을 유도하는 규제 완화 대책들이 나왔고요. 두 번째 서민 주거 안정 대책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 아파트라든지 토지 임대부 저렴한 청년 주택들을 많이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예. 자, 서울시로 좀 국한을 해보면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게 되는데요. 자, 수요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가로 이제 수요를 조절하게 되고요. 예. 대부분 정책은 이제 정부가 하지만 토지거래가는 서울시가 주관입니다. 자, 공급 정책 같은 경우는 직접과 간접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간접 공급 정책은 신속 통합 기획을 이제 간접으로 볼 수 있겠고요. 직접 공급 정책은 직접적인 공급하는 거, 공공 임대라든지 토지 임대부 주택들을 직접 공급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부양이 아닌 이 연착륙이 목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자, 그만큼 부동산 시장 침체의 골이 깊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소장님은 평소에 이런 좀 부동산 정책들의 좀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들 중에서 소위 약발이 먹히고 있다라는 정책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최근에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정부 정책은요, 비가 와야 대책이 나옵니다. 네. 소나기든 장마비든 비가 와야 되는데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작년 4분기 때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부랴부랴 규제를 풀어줬는데 만약에 이렇게 규제를 풀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오히려 경착륙으로 가면서 심리가 붕괴가 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었는데 네.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한다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규제 지역이 다 풀렸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뭐 경기도 일부 지역들, 서울 노원구부터 먼저 풀고요. 뭐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풀고 조정 대상 지역 풀고 순차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집값이 너무 빠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풀었고요. 그 외에도 뭐 실거주 요건이라든지 뭐 취득세 중과세, 네. 뭐 또 초과이익 환수, 또 거주 요건 폐지 뭐 여러 가지들 많이 풀어줬기 때문에 투자 심리 회복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 이렇게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면 위험한 상황이 됐는데 일단은 안정이 됐고요. 급매물이 소화가 되고 최근에 호가가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추가 대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와 함께 지금 서울시의 주택 정책을 살펴보면은 이 정비 사업 활성화에도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좀 대표적인 게 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이 신통 기획이 아닌가 싶은데 이미 뭐 창신동이나 면목동, 무슨 뭐 청량리동 이런 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통 기획 소장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신속 통합 기획은 이제 정부에서 간접적으로 주택 공급 정책을 지원하는 대책인데요. 네. 과거에 공공재개발이라고 있었습니다. 이전 정부 때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가는 정책이라면 신속통합기획, 우리가 신통기획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민간이 추진을 하면서 공공이 정비계획이라든지 그 설계, 건축 설계 계획 또 네. 인허가를 단순화시켜서 사업 기간을 좀 단축화시키고 지원을 해주겠다는 대책인데요. 작년 4월부터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이제 지정을 했는데 네. 서울이 25개 구거든요. 4개 구, 서초구, 강남구, 중구, 광진구를 빼고 모든 구역을 하나씩 형평성에 맞춰서 다 지정을 해줬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물론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을 주고 인허가를 단순화시키겠지만 우리 과거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그렇듯이 결국에는 민간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어느 단지들이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책을 아무리 잘 세워도 이런 예기치 않은 변수가 꼭 있기 마련이군요. 네. 예. 자, 한편으로는 서울에 이른바 저렴 주택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그리고 서민층이 부담 없이 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인데 이게 굉장히 말로만 본다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에서는 어때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 정책입니까? 필요하죠. 제가 주택 정책의 목표로 두 번째가 서민 주거 안정이라고 했는데요. 네. 신속 통합 기획은 빨리 주택을 공급하는 거고요. 저렴한 주택은 아닙니다. 저렴한 주택이라고 한다면 이제 토지 임대부 주택이나 청년 주택, 공공 임대 또 그 장기 전세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분명히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리 세금을 투입을 해서 공급을 해주는데 문제는 물량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좋은 입지에 공급이 되느냐인데 여전히 물량은 부족하고요. 원하는 수요자들은 많기 때문에 수요에 맞춰서 적절한 위치에 좋은 가격의 물량들을 많이 공급해 주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 강동구에서 이 반값 아파트가 대박을 쳤다고요? 네네. 저는 반값에 상당히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반값이 아니거든요. 정확히 알고 보면 반값이 아닌 이유가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고 합니다. 토지는 공공, 그러니까 SH공사의 토지고요. 건물 분에 대해서는 이제 분양자가 소유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도 대지지분이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대지지분은 SH공사 거, 아파트는 건물은 내 건데 그래도 최근에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강동구의 고덕 3단지가 강일 3단지가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요. 평균 33대 1, 청년 특공은 118대 1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히트를 쳤느냐 보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진짜 반값이거든요. 보증금이 3억 5천만 원 정도. 이것만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저렴하게 공급이 될 수도 있나? 그러니까요. 근데 토지 가격, 토지가 SH공사 소유라고 했잖아요. 토지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월 40만 원. 토지는 내 게 아니니까. 그렇죠.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쟁률이 높았다는 얘기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거죠. 제가 주변 아파트 그 월세죠. 월세 시세를 알아보니까 3억 5천 정도 보증금이면 한 60만 원 정도 월세를 내야 되는데 3억 5천에 40만 원이니까 주변의 월세보다도 저렴하고요. 아파트 건물에 대해서는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향후에 집값이 오르면 콘크리트 가치가 올라가 주면 그 시세 상승은 내가 가지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토지 임대부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여기서 히트를 치니까 이제 SH공사에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요. 마곡에도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요. 이 서울시 정책 관계자들도 이 질문 아주 관심 있게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의 주거 정책이 성공하려면 과연 어느 부분에 힘을 더 쏟아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전 서울시장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렇고요. 정책은 다 좋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저는 가장 관건이 일관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이 바뀌게 되면 기존에 하던 사업을 또 뒤집거나 이름을 바꾸고 또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장이 되더라도 향후에 누가 되더라도 좋은 정책들,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들은 일관성 있게 좀 추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잡으려고 하면은 한 걸음 더 멀어지는 좀 그림자, 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이 그림자 같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들고 앞으로의 좀 정책 향방에 더 관심도 듭니다. 자,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딜라이브 연중기획 시리즈 주거 부동산 어디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올해 부동산에 대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